일을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터로 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강 들어오신 분들이 타겟이 뭐 취업 준비생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제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좀 이번 그 특강에서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알면은 도움이 될 만한 특강일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데모릴은 데모릴대로 중요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또 지원하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피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랑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디즈니, 픽사, 뭐 드림웍스 이런 피처 애니메이션 회사 그리고 VFX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사의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합쳐진 그런 회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TV 애니메이션 회사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외에 뭐 광고 회사라든지 아니면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이나 뭐 스탑모션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뭐 리서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좀 제가 생각한 그런 팁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릴 게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모든 회사를 이제 다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저도 제가 다닌 경험 또 들은 거 플러스 또 리서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보가 이제 최신이 아닐 수도 있고 조금 틀릴 수가 있으면 약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피처 애니메이션 회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처 애니메이션 회사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회사가 아무래도 디즈니겠죠. 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자체가 사실 뭐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1923년에 월트 디즈니랑 로이 디즈니 형제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23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100년 전통의 애니메이션 맛집인 거죠. 애니메이션 맛집.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100년을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애니메이션 회사로 그 수익을 계속 엄청난 흑자를 내면서 이렇게 100년 동안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력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디즈니라는 회사가.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뭐 다 레전드죠. 사실 뭐 피노키오, 앨리스, 신데렐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라푼젤, 뭐 겨울왕국, 모아나, 주토피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야 앤 드래곤이랑 또 엔칸토도 이제 곧 나오고 네. 뭐다 아실 만한 그런 작품이고 말하면 입이 아픈 그리고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또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런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1938년에 나왔는데 이게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으로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장편으로 만들어서 1시간이 넘게 이렇게 그 개봉을 한 거는 디즈니가 최초인 거죠. 1938년에. 그리고 이런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란 타이틀뿐만 아니라 최대 수익이란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요. 그 전 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 2, 3위가 다 디즈니거든요. 그래서 1등이 라이언 킹, 2등이 프로즌 2, 3등이 프로즌 1인데 라이언 킹 같은 경우에는 그 2D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2019년에 리메이크에 돼서 나온 그 실사 영화인데 이것도 결국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언 킹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그 1.6 빌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6천억을 냈었고 겨울왕국 2는 1.45 빌리언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 그리고 프로즌 같은 경우에 1조 3천억 그리고 사실 이 라이언 킹이 2019년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프로즌 2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즈니가 다 해먹었던 얘기죠. 그만큼 아, 진짜, 대단한 진짜 라이온 킹이랑 프로즌 2가 더 돈 많이 벌었어요? 오, 예, 제 리서치에는 그렇게 오, 1조 그래요? 6천억, 1조 6천억을 음, 버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1조 6천억을 벌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디즈니가 이런 디즈니 하면 뭐 프로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회사가 사실 다 디즈니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자회사론 마블, 픽사, 루카스, 20세기 폭스, ABC, ESPN,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등등등 다 소유하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타워즈 시리즈, 마블 시리즈, 픽사 뭐 전부 다 디즈니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밈이 유행했었죠. 디즈니가 다 인피니티 스톤처럼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가져버리는, 유명한, 음, 진짜 디즈니가 다 해먹는. 그래서 2006년에 픽사를 인수했고 2012년에 루카스필름을 인수했고 2017년에 21세기 폭스를 인수했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OTT 서비스죠. 디즈니 플러스도 출시했고. 네. 그리고 애니메이터들은 디즈니에 또 많은 그 유산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니메이션 배울 때 애니메이션 12 원칙을 안 배우고 넘어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12 원칙도 사실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그 디즈니 애니메이터가 그, 그 발견한 12가지 법칙이기 때문에 디즈니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고, 다음으로 또 픽사죠. 네, 픽사는 뭐 유명한 작품으로는 뭐 다 유명한데 토이스토리, 카, 인크레더블, 코코, 워리, 라따뚜이, 몬스터 잉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루카까지. 그래서 이 이 세 개가 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루카스가 픽사가 사실은 루카스 필름의 그래픽 부서였었고 1986년에 따로 독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루카스가 픽사를 매각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그 가능성을 보고서 픽사를 사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픽사의 스티브 잡스 빌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자연스럽게 디즈니의 개인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픽사는 디즈니의 자회사가 되었었고요. 네. 그 토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 디즈니가 그 백설공주로 또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처럼 토이 스토리도 95년에 나왔는데, 요거는 또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 전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보면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데서 그 3D 테크닉이 부분적으로 쓰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나온 거는 95년에 나온 토이 스토리가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 픽사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이때 당시에는 지금만큼 기술이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렌더링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이제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데, 사람이나 이제 털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장난감 토이스토리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네. 95년 태어난 이거 영화하기 전에 영화 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제. 그렇겠죠. 지금은. 예.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작품이었고, 또 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작품이 나오기 전에 단편들을 집어넣는데, 짧은 단편들에서 좀 적은 버짓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좀 테스트하고 그것들을 다음 작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활용도 많이 하고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드림웍스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말하는 회사 다 아시겠지만,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 스티븐 스필버그랑 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회장 제프리 카첸버그, 그리고 음반 제작업자 데이비드 게펜이 공동 설립했거든요. 94년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재미있는 사실이 드림웍스 있고 밑에 애니메이션 SKG가 있는데, 이 SKG가 그 세 명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 SKG가, 그런 어, 의미가 있고요. 스필버그, 그리고 뭐 카첸버그, 뭐 게펜, 이렇게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제프리 카첸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회장이었는데, 하도 디즈니를 외치면서 이제 디즈니의 그런 뻔한 클리셰들을 까는 내용들을 초반에 많이 집어넣었었죠. 슈렉에서도 뭐 피노키오가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공주 그런 것들 패러디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대척점에 있어서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만 보기보다 그런 다양한 회사들 있으면은 재밌잖아요. 여러 종류의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음, 그래서 초반에는 드림웍스도 2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어요. 이집트 왕자 이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3D로 흘러갔죠. 슈렉, 쿵푸 팬더,
예, 마다가스카, 뭐 드래곤 길들이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됐었는데 이제 가디언즈, 크루즈 패밀리, 터보,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이런 작품들이 좀 상대적으로 흥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구조 조정이 있었고 2016년에 결국 컴캐스트가 인수를 했죠. 예. 그래도 여전히 뭐 드림웍스는 드림웍스죠. 음, 그리고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애니메이션 역사에 있어서 한 번쯤은 언급하고 가야 될 회사인 것 같아서 지금 문을 닫았어요. 이것도 앞에 디즈니가 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날려버린 그 회사인데 1987년에 미국의 뉴욕 위에 있는 그리니치라는 지역에 설립이 됐거든요. 이제 사실 미국의 이런 뭐 디즈니나 픽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서부에 있지만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장편 애니메이션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97년에 20세기 폭스가 계열사로 합류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폭스의 지원을 받아서 CG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2002년에 아이스 에이지를 개봉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었죠. 그래서 역사가 2017년에 디즈니 인수가 되었다가 2021년 얼마 안 됐죠. 몇 달 안 됐죠. 그때 문을 닫았고. 그래서 저는 디즈니 픽사랑 다르게 또 이 블루스카이만의 특이한 색깔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 회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피넛 무비도 그렇고 리오나 뭐 로봇 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런 작품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마지막 작품이 스파이 지니어스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중이었던 작품이 이제 웹 코믹 기반의 니모나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제작이 중단됐죠. 니모나의 감독은 패트릭 오스본이 감독을 맡았었는데 패트릭 오스본은 그 디즈니 단편 중에 그 피스트라는 작품의 감독이거든요. 그 강아지 나오는 단편 있잖아요. 그 귀여운 강아지. 그래서 좀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엎어져가지고 좀 아쉬웠던 이런 작품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언급한 회사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이미지웍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헤드쿼터가 밴쿠버로 옮겼죠. 예. 그래서 1992년에 설립이 됐고 2014년에 본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몬스터 호텔, 스머프, 스파이더맨, 뭐 앵그리버드, 오버 더 문,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셸 vs 머신, 뭐 그리고 또 비보도 좀 있으면 나오고 그리고 그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 VFX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뭐 주만지, 수어사이드 스쿼드, 뭐 고스트버스터, 뮬란, 아임 레전드, 킹스맨, 베놈 등등등등 뭐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 소니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음에 소개드릴 회사가 일루미네이션 맥거프. 네, 일루미네이션 맥거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 2007년에 설립돼서 유니버셜 픽처스와 독점 계약을 맡고 있는데 뭐 가장 유명한 건 여기 로고도 있지만 이 미니언스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또 아실 만한 작품들이 슈퍼배드, 미니언즈, 롤렉스 그리고 싱, 그 마이펫의 이중생활 그리고 싱2도 이제 티저도 나왔고 싱2도 곧 나오고 그래서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디즈니랑은 다르게 좀 8천만 달러 미만의 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거죠. 이게 8천만 달러가 그 한 90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물론 큰 돈이지만 사실 픽사나 드림웍스 이런 데서는 1억 4천에서 2억 달러 정도를 제작비로 쓰거든요. 2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로 흥행 수익을 내니까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 돈 잘 벌어주는 게 최고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리얼FX라는 회사이고 리얼FX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치가 헐리우드랑 몬트리올이랑 텍사스 이렇게 있어요. 본사는 텍사스에 있고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기획하고 뭐 마케팅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작을 몬트리올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리얼 FX는 이제 텍사스에 있는데 96년에 설립됐고 2013년에 첫 번째 장편인 프리버스를 발표했었고 이런 작품들을 했었어요. 예. 북 오브 라이프, 럼블, 스쿱 이제 가장 최근에 백투더 백. 저는 여기서 스쿱이랑 이제 백투더 백 요걸 참여했었고 우석 쌤은 럼블 을 작업을 했었고 럼블 같은 경우에는 만든 건 다 만들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기한 연기되다가 이제 한 2년 묵혀놨다가 내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스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쿱이 이제 50주년 해가지고 막 되게 크게 극장에서 원래 개봉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극장에서 개봉을 일부 했나 그래서 못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었었고 백투더 아웃백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해서 이거는 뭐 상관없이 그냥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백투더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그리고 네. 그 나머지 뭐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 여기 좀 이 정도 회사를 알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스카이댄스 애니메이션 마드리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스페인에 있는 일리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스카이댄스로 이제 바뀐 건데 스카이댄스를 모르시는 분은 있어도 존 라스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픽사에서 존 라스터가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로 약간 자숙을 하다가 이 회사에 이제 지금 헤드로 애니메이션 헤드로 영입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몰랐네요. 예, 예. 존 라스터가 이쪽으로 갔어요. 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존 라스터니까 뭔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뭐 애플 TV를 통해서 루크랑 스펠바운드 등등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고, 네,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회사고, 또 미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펀지밥, 캡틴 언더팬츠 이런 그런 피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고, 온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레이디벅, 어린 왕자, 레이디벅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라딸리에 같은 경우에는 발레리나라는 작품을 했었고 탄젠트 여기 있는 회사들은 미크로스, 온 애니메이션, 라딸레 여기 있는 회사들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회사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회사인데 탄젠트가 특이한 점은 블렌더로 작업을 한다는 점이죠. 아직은 블렌더로 작업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일 것 같아요. 그 비버하우스에 있는 승훈 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블렌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승훈 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마야로 조금씩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아 하고 그래요?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블렌더가 잘 안 된대. 네. 아, 에어, 밴쿠버에도, 탄젠트가 밴쿠버에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네, 예. 캘거리가 아니라 저 토론토 밴쿠버 쪽에도 지금 뭐 약간 리모트 형식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하여튼간 스튜디오가 한 시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있기 예, 때문에 예. 대부분의 스튜디오. 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또 라이카도 스톱모션 회사이긴 한데 이제 2005년에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설립되었고 대표 작품으로는 유령신부, 코렐라인, 페러노만, 박스트롤 등등등 있는데 라이카에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라이카랑 나이키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이키 설립자 중 한 명인 필 나이트 회장이 라이카의 오너예요. 그리고 오, 그 그래요. 아들 트래비스 나이트가 라이카의 대표인 그런 음, 재밌는 사실이 있고 저도 리서치 하면서 알았어요. 전혀 뜬금없어 보이는데 아, 여기 예, 그래가지고 오레곤 주에다가 열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키 본점이 오레곤 주였죠? 그런가? 예,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걸로. 스카이댄스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카가 기본적으로는 그 스톱모션 회사이긴 한데 이제 페이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애니메이터를 가끔 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지가 날 때도 있고, 또 라이카에서 3D 애니메이션 인턴십도 하니까 어플라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SPA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스로 유명하죠. 넷플릭스의 클라우스라고 치시면 2D 애니메이션을 되게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이 외에도 여기 없다고 다 이제 별로인 회사들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넣지는 못했는데, 다 리서치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또 특색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여기 있는 회사 정도 알면은 아주 큰 어느 정도의 회사들을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VFX 회사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ILM 동갱 쌤이 있는 ILM은 이제 루카스 필름 산하의 스튜디오죠. 이게 1971년에 조지 루카스가 설립을 했었고, 이제 2018년에 TV 부서가 신설돼가지고 스타워즈 실사 드라마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본사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이제 싱가포르, 런던, 밴쿠버 그리고 호주에도 지금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LM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스타워즈겠죠. 스타워즈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만큼까지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스타워즈 하면 열광을 하는 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자체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고, 이제 유럽에는 뭐 북유럽 신화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자체 신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타워즈를 그런 대체 신화로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 그래요? 미국인들의 신화와 같은. 저도 몰랐어요. 예, 예, 아, 예. 거의 애니메이션 역사를 지금 거의 못 배운 애들이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저런 걸. 그래서 스타워즈가 물론 가장 대표작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뭐 인디아나 존스, 주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아바타, 타이타닉, 백투더 퓨처, 뭐 캐리비안의 해적, 트랜스포머, 말하면 입 아픈 그런 뭐 레전드 작품들 다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스페이스잼까지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또 ILM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회사가 웨타. 이제 ILM이랑 웨타는 가장 뭐 유명한 VFX 회사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죠. 웨타 같은 경우에는 피터 잭슨이랑 리차드 테일러, 제이미 설커스가 93년 공동으로 설립했고, 피터 잭슨은 반지의 제왕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웨타가 그 재밌는 게 뒤에 이 메뚜기가 있잖아요. 웨타가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거대한 메뚜기과 종류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왜 뜬금없나 했더니 그것 때문에 있다고. 네. 그 대표작으로는 뭐 아이로봇, 킹콩, 나니의 연대기, 뭐 판타스틱 4, 디스트릭 9, 어벤져스, 호빗 등등등 있고,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아바타랑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빗, 이게 아무래도 제일 유명할 것 같고요. 메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가 MPC가 있는데, MPC 같은 경우에는 무빙 픽처 컴퍼니의 약자이고, MPC는 사실 이 테크니컬러 이 밑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러 밑에 이런 회사들인데, MPC, 더밀, 미스터 X, 미크로스 이런 식으로 있고, MPC는 굉장히 지사가 많이 있어요. LA, 뉴욕, 몬트리올, 런던, 암스테르담, 인도, 파리, 베를린, 상하이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아까 소개드렸던 라이언 킹 실사 영화를 영국 MPC에서 제작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작업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에 있는 MPC가 소닉을 제작했는데, 그걸 끝으로 이제 밴쿠버 오피스가 문을 닫았고, 이제 그래서 밴쿠버 오피스는 더 이상 이제 없고, 저는 MPC 몬트리올에 잠깐 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애니멀 로직 같은 경우에는 호주, 밴쿠버,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는데, 91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설립됐고, 대표작으로는 해리포터, 해피핏, 300, 뭐 아이언맨, 그리고 이런 실사 영화뿐만 아니라 또 애니메이션 작품도 유명하죠. 그 레고 무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DC 슈퍼팻도 이제 트레일러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시네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네사이트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런던에 본사를 두고 열었고 지금 현재 런던, 몬트리올, 밴쿠버, 미넨, 베를린에 지사가 있고 VFX 회사이기도 하면서 피처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해서 리버댄스, 아담스 패밀리, 익스팅트 더 스타 뭐 이런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잼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블 네거티브 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VFX 회사긴 한데 또 최근 피처 애니메이션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또 애니메이터도 많이 뽑기도 하고 티저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캔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밴쿠버, 몬트리올 그리고 2019년에 한국 지사도 오픈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근데 아쉽게도 애니메이터는 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파트는 조금은 구하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터는 잘 안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리드맨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고 라이프 오브 파이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 라이프 오브 파이 그 사건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은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는 다 보셨죠? 그 호랑이 나오고 뭐 물에서 표류하는 영화 있는데 그게 라이프 오브 파이가 오스카상을 받기 2주 전에 리드맨 슈가 파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VFX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이런 우리가 정말 뼈를 갈아서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도 실업자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오스카 측에서는 이제 조스 음악을 틀면서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끊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반면에 이한 감독은 CG한데 돈이 많이 든다고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는 아티스트들이 그 당시에 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다 녹색으로 바꾼 게 그런 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바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린 스크린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린 스크린이 없으면 이제 합성하기가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바꿨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라이프 애프터 파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그 무료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나, 그 사람들 어떻게 삶이 변했나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VFX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앞에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간 게 이제 뭐 어벤져스나 대형 작품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 이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그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회사들이. 네. 그리고 이제 TV 애니메이션 회사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TV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영화랑 다르게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뭐 계약 이게 북미에서는 대부분 계약직인데 영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끊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은 짧게는 한 3개월, 6개월 뭐 이런데 그 TV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이제 기니까 보통 뭐 1년 넘게 그 컨트랙을 주기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장점이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먼저 바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요 두 회사에서 일을 해봤어요. 이 바델이랑 메인프레임, 이 아토믹 카툰이랑 아이콘 그 와일드 프레임 이 회사들은 다 밴쿠버에 있고 젠필드는 토론토에 있고 요 두 회사는 미국에 있고 그래서 바델은 1987년에 밴쿠버에서 이제 부부에 의해서 설립됐어요. 그래서 부부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만든 회사이고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이 1996년에 스페이스잼 원조 스페이스잼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도 여기서 제작을 좀 했었고 그리고 심슨도 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2D에서 3D CD로 넘어가면서 이제 드림웍스나 니켈로데온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3D TV 시리즈 제작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푸스 인 부츠나 앵그리버드나 뭐 쿵푸 팬더 이런 작품들을 했었고 이제 바델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뿐만 아니라 이제 켈로와에도 다른 그 브랜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구 레인메이커죠. 그래서 레인메이커가 메인프레임으로 됐는데
91년에 설립됐고 역시 밴쿠버에 있고 리붓이랑 뭐 스파이키즈 바비 뭐 이런 작품들을 했었고 또 재밌는 사실이 이제 이름이 레인메이커였었잖아요. 그래서 밴쿠버에 위치해 있는데 밴쿠버가 좀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비랑 연관된 그런 회사 이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레인메이커도 그렇고 뭐 워터프루프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워터프루프이 예. 그 레인메이커에서 밀려난 애들이 만든 회사 아닌가요? 그거까지 좀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뭐 또 재밌는 게 그 레인메이커 근처에 보면 제가 자주 가던 아이스크림집 가게가 있는데 레인과 샤인이라는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거기 맛있죠. 유명한 거기 맛있어요. 프랜차이즈인데. 뭐 발사믹 뭐 그런 아이스크림 특이한 좀 아이스크림인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뭐 밴쿠버에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몬스터셋 워크이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뭐 티저 같은 거 보시면은 그래도 좀 퀄리티 있고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고 와일드 브레인은 구 DHX이고 할리팩스랑 밴쿠버에 위치해 있고 또 젠필드는 토론토에 있고 요 두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니켈로디언은 제일 알만한 게 스펀지밥 그리고 카툰 네트워크는 파워퍼프 걸. 근데 이제 아무래도 3D 애니메이터 쪽으로는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2D나 스토리보드 이런 쪽으로 구인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아쉽죠. 또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 소개 안 해드렸지만 또 알고 계시면 좀 좋을 만한 회사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은 블리자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지만 여기에 집어넣은 게 블리자드에서 자체적으로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몇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집어넣었고 블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롤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이랑 러브 데스 로봇 그런 작업도 하고 그리고 벅이랑 이제 싸이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회사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딱 애니메이터를 이렇게 뽑기보다 좀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조금씩 뭐 리깅도 좀 할 수 있고 뭐 모델링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블루즈랑 엑시스 스튜디오스 여기는 영국에 있는 회사고 엑시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KDA 그 뮤직비디오 만든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베이스 FX는 위시 드래곤을 만든 회사인데 베이징에 있고 중국 회사인데 위시 드래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런 팁들을 준비했는데 앞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알고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좋은 데모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당연히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자를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자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정부에서 그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 요건은 맞춰 놓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떻게 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본다던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고자 하는 나라 그 회사에 맞는 그런 비자를.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워홀을 통해서 가는 게 캐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캐나다에 워홀을 통해서 가고 이제 거기서 경력을 쌓고 취업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인 거죠.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영어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영어가 뭐 현지인처럼 완전 유창하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뭐 리드나 슈퍼바이저가 얘기한 거를 다 이해하고 내 애니메이션 적용해서 이렇게 고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충분히 그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막 완전 유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씩 내서라도 뭐 전화 영어 이런 거라도 하루에 10분씩 좀 꾸준하게 해놓으면 굳이 뭐 캐나다나 미국의 애니메이션 취업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좋든 싫든 영어가 그 공용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준비를 평소에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링크드인을 집어넣은 게 한국에서는 링크드인의 활용도가 좀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서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HR한테 직접 뭐 DM을 보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내가 그 올린 데모릴이나 그런 이력을 보고서 HR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링크드인으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런 링크드인이 자기의 명함이 되고 링크드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회사와 맞는 데모릴이라고 하면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피처도 있고 뭐 VFX, 뭐 TV 애니메이션 다 종류가 다른데 이제 아무래도 회사 그 성향에 맞는 그런 좀 데모릴이 있으면 회사에서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다음에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크리처가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데모릴에 그런 게 조금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선호할 거고. 네. 그래서 그런 회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사 뭐 포폴 같은 것도 보고 회사에서 참여 작품 같은 것도 보고 좀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요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떤 작업에 참여하고 뭐 회사 뭐 이렇게 소개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다 둘러보시고. 동향 체크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 지금 계속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한 세상이 계속 좀 귀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제 스튜디오가 어디에 문을 열고 그런 타이밍을 좀 이제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스토리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 밴쿠버에 있다가 이제 몬트리올로 온 게 NPC가 돼서 이제 밴쿠버에서 몬트리올로 넘어왔는데 그때 NPC에서 계약이 끝날 때쯤에 리얼FX가 막그 몬트리올에 회사를 열 때였어요. 연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상태여서 사람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뽑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조금 아무래도 수월하게 물론 어렵긴 하지만 아예 인원이 다 꽉 찬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초반에 들어가는 게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디에 회사가 생기고 뭐 언제 뽑고 이런 것들을 좀 그 뭐 비버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던가 뭐 귀동냥을 한다던가 좀 링크드인에 HR이 뭐 이렇게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거랑 연결되는데 링크드인이랑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니까 실력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들을 또 이제 같이 키우시면은 결국에는 뭐 원하는 바를 이루시지 않을까. 여기 있는 회사 중에 골라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걸로 열심히 하셔서.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우,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준비 영호쌤. 많이 하셨네요. 네, 음, 질문들을 좀 받는 시간을 하도록 할까요? 네, 뭐 이렇게 써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질문 보내주신 분들, 그거 먼저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스프레드시트를 질문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화면 공유해 예, 주셔도 예, 되고. 예. 스프레드시트를 공유를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잠시만요. 음,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예, 아, 예, 보입니다. 예, 예, 예.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그래서 질문만 이렇게 예. 모아놨어요. 예, 예. 이게 하얀 부분만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외에 나이가 많아도 취업 비자가 나오는지 다른 어떤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뭘로 간 케이스밖에. 질문을 하신 분이 나이가 30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질문하신 분과 같은 케이스였어요. 저는 워홀로 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영이민 비자가 아니고 자영이민 카테고리로 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넘어온 케이스인데 이게 자영이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O1 비자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냥 아티스트로서 그런 자기의 역량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캐나다에서 이제 좀 쉽게 올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비자니까 그거 말고 또 뭐 그 투자이민도 있고 투자이민은 근데 퀘벡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없어졌나? 저 자세히 지금 업데이트된 정보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15억인가 그렇고 굉장히 좀 돈이 결혼으로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딱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면 돌파하기보다 좀 그런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영주권을 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돌아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캐나다를 정말로 목표로 한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그 학교로 갈 것 같아요. 센티니얼인가요? 좀 짧게 하고 비자를 많이 내주는 학교 토론토에 예. 그럼 컬리지에 가가지고 짧게 하고 그 비자가 나오는 동안 최대한 회사에서 그 취업 비자 받고 그다음에 영주권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경력을 엄청 좀 쌓아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고 나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홀이 이제 필살기인 거죠. 이제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안 돼도 이 한 방으로 다 좀 상황을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또 한국에서도 요새 이제 좋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외국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그렇죠. 한국에서 대부분 곧바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경력을 쌓으시고 네. 오신 분들이 요즘 많은. 요즘 또 다행스럽게 또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회사들에서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찾아보면 또 그런 루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한국에서 그냥 넘어오신 분도 간혹 계신 것 같고. 예. 다음 한번 볼까요? 해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유아용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하나요? 뭐 피처도 있고 유아도 있고 뭐 다 만들죠. 한국에서처럼. 그렇죠. 네. 비슷해요. 근데 보통 큰 회사들은 조금 이제 버짓이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유아용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유아용이고 어디까지가 뭐 더 피처스러운 그런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막 되게 막 간단한 애니메이션 막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그런 거 제작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의 견적이 궁금합니다. i7이고 램이 24기가에 그래픽 카드가 1070이었나? 그냥 보통 그리고 모니터는 좀 큰 거 쓰는 것 같고 모니터 듀얼 모니터인데 하나가 34인치인가? 네, 뭐 그 정도. 네. 솔직히 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막 너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뭐 맞아요. FX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뭐 모델링 무거운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양이 중요한데 뭐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는 이렇게 좋은 컴퓨터를 막 비싸게 주고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모델링도 가볍지 않나요? 모델링도. 모델링에 따라 다른데 음, 뭐 모델링 하신 분인데 뭐 퍼드 들어가고 뭐 되게 리얼리스틱한 모델링이고 이러면은 좀 사양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 음, 뭐 렌더링 할 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고사양 뭐 엄청 좋은 컴퓨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 애니메이션 돌아갈 정도의 컴퓨터. 특히 이제 될 것 같고.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너무 막 그 장비에 막 투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FX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한데 다른 부서들은 조금 그래도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와 국외 애니메이션 시장의 갭차. 이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데 애니메이션 시장의 일단, 갭차에 시장의 규모 자체가 일단 다르고 또 애니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들 이런 어떤 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 자체가 또 많이 또 달라가지고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의 갭 차이라, 이 질문 자체가 이 한국 내에서 소비되는 애니메이션의 그, 뭐, 그 돈 버젯 정도의 수준과 외국, 북미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까요? 뭐, 네. 엄청난 차이는 나겠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게 한국 시장은 성공해줘도 본전이거든요. 성공해도 본전인데 물론 요즘 굉장히 또 한류 붐을 많이 타가지고 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화가 세계화가 되는 분위기라서 너무 좋은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 시장 갭 차이는 크죠. 투자 규모도 좀 많이 좀 차이가 있고 저는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잖아요. 그 정도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전에 영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루미네이션인가? 그 회사는 한 900억 정도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VFX 영화도 900억을 못 쓸걸요, 아마? 그냥, 그 정도 버짓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승리호도 그거에 400억이 저거라고 하지 않나요? 영화 버젯?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쪼가리가 900억이고 잘 안 나온 정말 낮은 버젯의 영화도 900억인데 비해서 한국은 정말 VFX 그 연예인 그 되게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 수준 된다 보면은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버젯 시장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큽니다. 그리고 포폴 어느 정도 만들어야 회사 취업이 가능할까요? 잘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네. 뭐 해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런 되게 인터넷에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멘토나 뭐 그런 졸업한 학생들 그런 쇼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랑 경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내 거 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냐. 그 학생들도 같이 같은 회사에 낼 거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잘 해야 된다.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도 잘 해야 되죠. 요즘 뭐 한국의 비바 학생들이 레벨을 올려놔가지고 발을 올려놔가지고 딱 보고 좋으면은 그 정도 레벨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취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느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뭐 외국보다는 조금 퀄이 낮아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해요, 사실.
근데 외국은 좀 그 기준이 좀 더 높긴 하죠. 그렇죠. 그 한국에도 차이가 실력 있는 좀, 애니메이터들이 많으니까 차이가 좀 그분들도 있긴 있죠. 예. 근데 한국에서도 경험 쌓고 좋은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요새 외국 그 밴쿠버도 취직이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애니메이터 그 수준들이 대부분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수준이 그 신입 뽑는 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음. 뭐 비버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겠죠. 요새 네, 근데 뭐 들으시면 뭐 됩니다. 음, 사람들 뭐 한국은 좀 버젯이 낮아가지고 뭐한 일주일에 20초, 10초 정도가 해야 될 양이라면은 이, 이 북미 쪽은 그나마 조금 그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널널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애니메이터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그렇죠. 예, 정말 시간 주고 하라 그러면 다 잘 나와요. 정말 잘해요. 그리고 저희가 3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보고 느낀 점은 충분히 애니메이터들도 예전에는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별 못한다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이 잘 안 돼. 딴 건 다 잘하는데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한국 분들은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맞아요. 저희가 발을 어느 정도 높게 설정을 하고 학생들을 끌고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저희 잘하는 사람 뭐 많고. 저희 나온 쇼릴만 봐도 학생분들 쇼릴만 봐도 그게 다 학생분들이 100%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4년제 막 어디죠? 우리 그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4년제 나와서 나온 졸업 학생 작품 정도의 퀄리티가 10개월 만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가르쳐 주면은 나오더라고. 학교는 4년 단위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갑자기 약간 네, 침묵이 한 5초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비바하우스는 10개월 만에 바로 나온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화이팅. 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네. 애니메이팅을 할 때 유의할 점.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선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뭐 리드나 아니면 선임한테 좀 보여준다던가 좀 약간 그 프레시 아이라고 하죠. 계속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이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 이렇게 갇혀 있기보다 어필링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제 생각.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애니메이션 하면은 막 캐릭터 애니메이션 막 나오니까 캐릭터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일단 기초부터 시작하시면서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부터 배워 나가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셔야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애니메이션 산업의 흐름 예측.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택근무일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북미 같은 경우에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대부분 회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제 약간 지금 서베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거의 풀려가는데 이제 북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끝난 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냐 아니면 재택하고 싶냐 반반하고 싶냐 이렇게 하는데 아예 100% 회사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반반이거나 아니면 100% 집에서 하고 싶거나.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뭔가 좀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미래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번에 애니메이션 특강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변하게 산업에 대한 그 특강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 저번에 애니메이션 특강 보면은 성익쌤이 한 자세히 근데 나왔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사실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왜냐면 극장에 못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트리밍, 집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한 달에 뭐 여기 캐나다 기준으로 하면 15불, 그러니까 뭐 한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나요? 한 달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컨텐츠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많아지니까 이제 회사들에서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되게 부족한, 아티스트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리모트로 일을 안 할 때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건물에는 뭐 100명 이상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100명밖에 하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한 회사에서 600명, 700명을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이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콘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회사가 지금 규모가 한 700명, 8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티스트가. 근데 처음에는 그거는, 한 40명에서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엄청 늘었죠, 진짜.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희 이제 또 이제 INM에서도 지금 절실하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회의를 하는데 보통 그 오프라인에서 오피스 가서 회의를 하면은 하루에 많이 해봤자 한 3개, 4개 이 정도밖에 못 해요. 되게 그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근데 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제자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몇 개를 연달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하는 사람들의 스크린을 계속 바꿔가면서 쉐어하면서 또 토론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들 카메라 켜주시고 이제는 다 나와주세요. 우리 우석쌤도 그렇고 동케이쌤도 그렇고. 카메라를 왜 다 끄고 있었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영어쌤 혼자 심심하게? 그래, 예, 상관없습니다. 예. 저 그래서 안 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동택 쌤이 얼굴 나왔으면 뭐. 저만 킨 건가요, 지금? 자, 걸려 넘어갔고요. 선생님도 켜주셨고. 청쌤은 어디 계시죠? 저 켰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비디오가 꺼진 거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꺼진 거로 나오나요? 예, 그래요. 네, 껐나 보네요. 그리고 요즘 저희 그 단톡방 비버스 카카오 단톡방에 자꾸만 주식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비번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뭐 혹시 지금 다 풀었습니다. 지금 다 풀었어요. 그래요? 예. 여기에 설마 주식 광고하려고 들어오신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광고 올리자마자 그 방에 다 들어가서 엄청난 그 물량으로 저희 700명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한마디씩 던져주고 나오게. 저 방에다가 뿌리지 말라고 광고가 나오겠네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저희 특강을 보시고 또 애니메이터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질문부터 받아야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 모두 직장 생활을 경험하셨는데 애니메이터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국가는 어느 곳이었나요? 이거는 국가라기보다 회사 규모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국에서든 뭐 어디서든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이프라인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인원수가 적고 영세할수록 애니메이션 외적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지역이라기보다 좀
파이프라인이 잘 돼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국가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하죠. 그런 거는. 네. 다음 거 갈까요? 네. 나의 기능 중에 애니메이터로서 알면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야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에이툴스나 뭐 애님복 같은 거를 알면 조금 더 좀 더 쉽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막 컨스트레인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좀 특화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애님봇에 있는. 그래서 마야 자체에 애니메이터가 쓰는 기능은 사실 이렇게 한정돼 있고 뭐 애니메이터를 위해 그렇게 막 개발을 많이 해주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뭐 그런 부가적인 플러그인이나 그런 걸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애니메이션.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액팅이 더 있으면 좋겠다, 뭐 크리처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뭐 지금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신입이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애니메이터 신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제 뭐 웨이트 시프트나 뭐 무게 중심 이동하는 거, 뭐 무게감을 보여주는 뭐 리프팅, 뭐 들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바디 메커닉적인 것들. 중요한 몇 개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신입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애니메이션을 맡기는 게 아니고 뭐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도 뭐 무게감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바디 메카닉적으로 옳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회사에서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준비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이 뭐 복잡한 걸 여러 개 넣기보다 기본이 일단 확실하게 돼 있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막 바디 메카닉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뒤에 뭐 아무리 화려한 뭐 립싱크 이런 걸 넣어봤자 아무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본을 잘 해낼 수 있다. 사실 신입한테 그렇게까지 뭐 기대치가 높진 않고 기본만 잘 해줘도 그렇죠. 되기 때문에. 또 들어와서도 가르치고 뽑아내니까 대신에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이 친구는 뭐 가르쳐서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좋은 팁이 있다면은 뭐 대부분 이제 애니메이션 대머리를 보면 박스 들기 막 이런 무거운 거 드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박스 놓고 이렇게 들어서 애니메이션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간단한 애니메이션보다는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 부비트랩인데 이 돌을 옮긴다든지 뭐 중간 뭐 이런 걸 더 넣으면은 더 플러스 점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재밌게 애니메이터로서 좀 더 재밌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돌려서 한다 보면은 그런 데모리를 점수를 더 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렇죠. 호석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것만 하고 그냥 그렇게 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토리를 집어넣고 좀 약간 스토리텔링이 되게 더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당연히 더 눈에 들어오니까 애니메이터로서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저기 너무 길게 또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길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다른 또 얘기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그러니까 막 잠깐 클립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5초, 뭐 6초 이렇게 이런 거 좋은데 뭐 막 30초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놔도 이 대머리를 쓸 때 다 안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재밌고 잘했으면 30초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 학생 입장에서는 30초를 재밌게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30초를 차라리
30초를 잘 만들어서 해봤자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차라리 10초를 더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예. 보통 캐나다 작지 않은 회사 취업용 데모를 준비 기간 캐나다 VFX 신입자리는 맞나요? 데모를 준비 기간 작지 않은 회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급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지 않은 회사. 완전 신입에서 시작하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은 회사부터 경력을 쌓고서 처음부터 물론 큰 회사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소수에 가깝고 대부분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쌓고 이렇게 이직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비버스 이제 학생 데모를 저기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그 정도면 예, 괜찮을 수도 있죠. 북미의 신입으로 예,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취업용 데모를 준비기가 준비 기간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또 감각도 다르고 해서 어떤 분은 진짜 10개월 만에 진짜 딱 만들어서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1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미니멈은 한 10개월, 최소 10개월 이상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 미니멈이 10개월인 거지 이게 애니메이션이 참 쉽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은 거. 근데 그 10개월 안에 그 하루 작업하는 양이 적어도 7시간, 8시간 넘어가야 또 10개월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입 자리는 맞나요? 요즘 엄청 많이 뽑아요, 지금. 예, 여기저기서 뭐 주니어부터 해서 많이 뽑더라고요. 여기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 공고에 보면 가끔 주니어 뽑는다는 그 공고도 있긴 하더라고요. 원래 몇 년 전에 잘 주니어는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그냥 아티스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니어든지 인터미디어, 시니어든지 뽑을 수 있으면 뽑을 때 지금 막 뽑더라고요. 볼 수 있어요. 3D 애니메이터의 현실적인 전망과 추세, 흐름. 그것도 좀 약간 광범위한데 일자리 수, 시장 규모, 살아남기 위한 방향성. 이거 전부 다인데 회사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중요한 질문이군요, 이건. 일단 현실적인 앞에도 뭐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뭐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터에 대한 수요는 이제 많아지고 질문은 그냥 계속 우리가 다른 대답을 하면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해외 VFX 작업 방식과 한국 VFX 작업 방식의 차이. 저는 한국 VFX에서는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의 작업 방식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작업이 이렇게 공장처럼 NPC가 진짜 공장처럼 이렇게 딱 체계화가 잘 돼 있죠. 한국은 모르겠어요. 일을 안 해봐서 한국 VFX. 가장 큰 차이는 약간 그 프로덕션 쪽에서 얼마나 이런 작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트에서 찍어온 그런 이런 뭐 플레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제 수집해오는 방식.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승리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작업 잘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오르가나이즈를 잘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주먹국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물론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작업 방식은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워크플로우 자체는?
워크플로우 자체는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VFX 회사 계시다가 한국에서 또 VFX 회사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블리자드 시네마틱 애니메이터라면 어떤 준비를 딱 이분은 블리자드 시네마틱 딱 이 하나로 포인트로 해가지고 가신. 근데 제 주변에 뭐 이렇게 간 친구들이나 보면은 그래도 제일 가까운 분야가 아무래도 뭐 피처 애니메이션 회사나 이런 데서 게임 쪽보다는 블리자드에서 게임 애니메이터라면 게임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시네마틱은 아무래도 그런 피처 애니메이션이나 VFX 이런 데서 경험을 좀 오래 쌓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시네마틱이니까. 그렇죠. 회사에 네. 예.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신입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 신입 애니메이터에게 필요한 자세. 신입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막 엄청 헤비한 걸 맡기지는 않고 신입 애니메이터가 할 정도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터에게 필요한 자세는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배우려고 하고 뭐 그런 예,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추노 안 하고 뭐 하나고요? 추노 힘들어. 추노. 많이 분명히 힘들 텐데 추노 음, 안 하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메타버스, NFT 이거 굉장히 또 핫한 주제인데 요새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지식이 많이 없어서 다른 아시는 분이 좀 굉장히 뭐 메타버스 굉장히 뭐 전망이 좋고 NFT 뭐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직접 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가고 아이들 보면 게임 하는데 뭐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저희는 뭐 아직까지 영상에 관련된 거라서 뭐 메타버스에 관한 뭐 이렇게 그쪽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하고 뭐 NFT 이런 것들은 아마 따로 주제를 뽑아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다른 이거는 좀 영상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범위의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언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와주시고요. 예. 애니메이션사로 회사겠죠. 회사로 취업을 원하는데 첫 취업부터 해외 가능할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 시 주의할 점, 취업 후 발전하기 위한 팁과 취업 후에는 어떻게 자신의 능력 개발. 해외 첫 취업부터 해외가 가능한가? 저런 질문들이 항상 매년 있더라고요. 항상 저희는 계속 이제 저희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계속 처음에도 있었고 뭐 지금 뭐 예전 뭐 계속 여태까지 참 궁금한 질문 같은데 어떻게 호석 쌤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저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 공부 열심히 하면 의사 될까요? 그런 질문. 그렇죠. 약간 야, 그런 잘하면 돼. 어, 저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딱,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죠. 이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예. 네, 딱 잘하면 알아듣겠네요. 저는. 예, 그겁니다. 네. 그리고 잘하면은 네, 나오실 수 있죠. 뭐 서울대 의사 정도 이렇게 낮은 확률도 아니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와 이거 불가능한 거야라는 거 같진 않아요. 이거 그렇죠. 차라리 서울대 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대. 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저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들 뭐 굉장히 먼 꿈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옆집 철이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순이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한테도 내가 열심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아마. 애니메이션 지금 한국에서도 그냥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던져주세요.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뭐 어플라이 한번 해보는 것도 뭐안 들어가겠지만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왕이면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 못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합격 받은 다음에 또 자기가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시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한 번씩들 경험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들어와서 어, 애니메이터로서 유지하기 위해 더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들어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저기 철수네 엄마는 철수가 회사 들어갔어. 뭐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대부분의 이제 주니어로 이제 취직한 애들 보면은 취직하고 이제 뭐 저희도 그랬고 보면은 이제 퇴근 후에도 이제 자기 각자 개인 작품을 하면서 자기 애니메이션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고 뭐 보면은 여기 애들도 애니메이션 멘토나 무슨 다른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또 자기 작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비바하우스에도 이렇게 저기 정력자이신 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와가지고 또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아드님이 쿨하게 지나가네요. 포트폴리오 제작 시 주의할 점 위에 포폴 얘기하면서 약간 답변이 된 것 같고 취업 후에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것도 취업 후에도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뭐 이런 비버스 같은 걸 듣는다거나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온라인 스쿨을 회사 끝나고 또 따로 듣는 사람도 많이 있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분석 많이 하고 뭐 크로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예, 예, 노력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책 같은 걸 좀 본다던가 연기에 대한 책 같은 걸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예, 개인적으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작품이 뽀로로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을 해서 뽀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회사는 영화를 만들고 있고, 막 그런데 뽀로로 내가 갖고 있는 작업 가지고 어플라이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뽀로로 작업 가지고 영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가 원하는 아까 전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특강에서 해도 마찬가지 했던 것처럼 그런 회사들이 원하는 그런 데모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기 취업을 했더라도 이제 퇴근 후에 또 그런 데모리를 자기 발전을 시키면서 그런 데모리를 만들어야 되죠. 계속. 안 그러면은 더 나은 회사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저 케이스도 말씀드리면 밴쿠버에서 일을 할 때 회사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제 데모릴에 좀 크리처가 없어가지고 따로 이제 그 크리처 퇴근 후에 좀 짬짬이 크리처 데모를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NPC에서 사람 뽑을 때 이제 좀 동물이 들어간 애니메이션 그런 걸 필요로 했었는데 마침 그게 들어가 있어서 좀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 미리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회사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요즘 한국에서 애니메이터 수요가 있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상황은 제가 네, 있죠. 수요가 있습니다. 많이 뽑아요, 요즘에. 꽤 되죠. 저희 학생들 졸업해서 네. 취업하는 거 보면 엄청 많이 뽑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되게 많이 뽑히는 것 같아요. 저희 홍대랑 같이 연관된 수업에서도 그렇고 마스터 코스 1기, 2기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셨어요. 뭐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오히려 모델링 쪽이 좀 많이
안 뽑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또 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0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한 20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면 실사 애니메이션에 적응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만 잘 하면은 글쎄요, 이 반대로 가는 거는 좀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사 애니메이션을 잘 하면은 그걸 조금 캐릭터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좀 단순화시킬 부분은 단순화시켜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3D 상에서 아무리 카툰이한 거라고 해도 뭐 무게감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제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묘사 같은 거고,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그거를 캐리커처화 시켜 단순하게 그리는, 단순한데 과장된 부분 과장시키고 이런 건데, 이 실사로 되게 잘 그리면 그거를 자기가 어디 강조하고 축소시킬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갈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그러니까 기본인 거죠. 기본을 알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 혼란스러우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사랑 그 카툰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카툰입니다. 카툰이에요, 카툰입니다. 카툰. 제가 같은 말한 카툰. 애니메이션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전에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12가지 법칙은 뭐 대부분 다 들어가더라고요. 실사 애니메이션에 그렇죠. 똑같죠. 예, 또 네. 애니메이션 뭐 카툰 애니메이션이 자전거라 그러면은 뭐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은 스쿠터도 잘 타더라고요. 실사 애니메이션이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그러면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 막 그 게임 회사 들어가려고 막 도끼 던지고 막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때리고 막 그런 애니메이션 해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하이어를 했는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그런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애니메이션 못 잡더라고요. 또 계속 자기는 때리던 애니메이션만 계속 연습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시는 분이 애니메이션 데모릴도 이제는 좀 그런 기본기가 좀 있는 데모리를 뽑아야겠다. 게임 회사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중요해요. 캐릭터 카툰 애니메이션이든지 그런 기본 12가지 법칙을 잘 애니메이션 데모리를 스며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해외 스튜디오에서 3D 배경 파트가 따로 있나요? 마야와 C4D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3D 배경 파트면 모델링 쪽 아닌가요? 그렇죠. 에셋 네. 쪽이니까 따로 있죠. 3D 배경은 이제 인바이러먼털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따로 있어서 따로 작업을 하죠. 네. 예. 예, 파트가 따로 있고 마야와 C4D 광고 회사 같은 경우는 C4D를 쓸 수 있는데 이런 보통 회사에서는 대부분 거의 마야를 예. 쓴다고 애니메이션하고 알고 있어요. VFX 쪽은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맥스를 게임 쪽에서 많이 쓰지만 이제 북미 쪽에서는 마야를 또 게임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야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광고 쪽은 C4D 쓰는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마야를 기준으로 삼고 마야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4D보다. 멘토링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곧 저희가 이제 그 공지하면서 멘토링 시스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또한 해외 취업에 유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독일생 당연히 예, 죄송한데 저 멘토링 시스템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링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이렇게 마무리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멘토링 시스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수업이 있어서 뭐 기초부터 막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이런 1대1 뭐 과외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완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을 잘 할 수 있게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멘토링 시스템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뭐 수업을 듣던 뭐 뭘 독학을 하던 뭘 했을 때 거의 끝부분에 저희가 마무리를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저희가 데모를 같은 거를 한 번씩 보고 멘토링을 넣을 수 있으면 이제 넣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캐나다 대학원 진학이 해외 취업에 유리한지, 캐나다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여기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 온 것보다 유리하겠죠. 비자나 그런 면에 있어서. 갑자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개소리였나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그렇게 심한 네. 어, 근데 캐나다 안에서 사실 대학 뭐 취직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않는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하게 될 때가 뭐냐면은 어떤 약간 이민 그러니까 뭐 워킹 비자를 다른 나라에서 받는다든지 뭐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데 뭐 이런 대학 관련된 그런 어떤 졸업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경험이 많으면 또 경험으로 또 커버가 되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워킹 비자하고 관련이 있어서 근데 일단 뭐 취직하고 실력을 늘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꼭 대학원까지 진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승훈 쌤이 한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예, 예. 들려요. 네. 뭐 대학원은 솔직히 저도 다른 쌤들이랑 마찬가지로 별로 굳이 그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딱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싶으면. 그러면은 대학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하시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요? 네. 대학을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솔직히 업계 취업하고 하는 데는 대학원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거기 다른 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이민 문제 관련으로는 그게 엮일 수는 있는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지금 업계에서 쟁쟁하게 날아다니신 분들이 90%가 다 대학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대학원이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학원은 자기가 뭔가 프로젝트를 자기가 전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하나를 그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는 뭐 약간 그런 거라서 그게 막 그거랑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취업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서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 국내에서도 관련 없는 학과로 비버스에서 공부해서 해외 취업을 노릴 경우 워홀이 답인가요? 저와 같은 케이스의 선배분들 알려줄 수 있나요? 관련 없는 학과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뭐 데모릴만 있으면은 워홀로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주니어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좀 경험을 좀 어느 정도 쌓고 2, 3년 정도 쌓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네. 해외 다른 팁. 네. 아니 다른 분들 의견 없나요? 뭐 딱히 저도 비슷한 예, 생각인데요. 예, 그러면은 이거 워낙 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라 예. 딱 그렇게 정리를 할 수 해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해외 TV판이랑 한국 TV판의 작업 방식이나 제작 구조가 많이 다른지. 음,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한국 보니까 그 블락킹 패스랑 스플라인 패스랑 이렇게 좀 그 구분이 많이 없어요. 이쪽에는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블락킹이 패스가 네. 블락킹이 패스가 안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냥 스플라인으로 날라와요. 그냥 대부분. 그러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야근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 TV판 했을 때는 아. 야근을 한 적이 거의 손에 어. 꼽을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뭐 야근을 안 하는 게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이제 반대로 됐죠. 제작 구조, 작업 방식. 예. 당연히 오버타임 페이는 없고 한국에서. 근데 좀 한국은 이제 작은 스튜디오들은 좀 두서없이 작업하는 게 많아서 사실 이게 뭔가 이제 감독이나 이제 슈퍼바이저 디렉션이 이제 확실하면은 딱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놓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거를 해보자 아니면 또 뭐 아 이거 아니었네 이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한국에는 훨씬 많죠. 훨씬 많죠 한국이. 저는 이제 양쪽에서 일을 지금 해보고 있으니까. 음, 근데 확실히 많아요. 이쪽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치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디렉션이 바뀌어가지고 그 고치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3D 애니메이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다른 특강에서 3D 애니메이션도 많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캐릭터가 이제 움직이는 거를 구현하고 그 안에 또 다양한 걸 추구하려면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물론 뭐 모션 그렇죠. 캡처나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에 대한 수요가. 예, 그리고 뭐 모델링 쪽, 뭐 텍스처 쪽이니 뭐니 이런 쪽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컨텐츠를 안에서도 많이 만들고 에셋도 많이 필요하고 캐릭터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일은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거는 같은 질문이니까 패스할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좋은 포즈를 공부하는 방법. 148번 질문 건너뛰신 거 아닌가요? 요거 있었네. 예. 입사를 했는데 사수가 없고 애니메이터가 저 혼자인데 고퀄리티 애니메이터를 단기간에 잡아야 합니다. 어이구. 작업이 막막한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난처한 상황이네요. 일단 이거는 난처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 아니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사수가 없고 근데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고퀄리티를 칠하는 단기간에 이거는 회사가 이상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방법이 있나? 이럴 경우 추노를 저건 좀 이상한 거죠. 저기, 이거는 음, 사실은 회사에서 뭐 리드도 아니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건 사실 무리하게 일을 그렇죠. 좀 배분하는 거기 무리죠, 때문에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칼 던져주고 저렇게 해서 암을 냈을 떼어내라고. 때 저렇게 해서 음. 냈을 때 저게 수익이 날지도 의문이고 저는 정말 좀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입사를 잘못했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아, 빨리 좋은 회사 알아보시고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좋은 포즈를 공부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스처 드로잉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아니면 크로키 연습도 많이 하고 아니면 잘 된 애니메이션에서 뭐 정지 누른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따라해 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포즈가 어필링한가 그런 걸 좀 분석해서 제 애니메이션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얼굴 그 표정 변화만 나와 있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기 그 벽에다가 앞에 보이는 벽에다가
그 얼굴 포즈 그림 그려 있는 거나 손가락 포즈 그려 있는 그런 차트 있잖아요. 그런 거 붙여놓고 잘 모르겠다 하면 쳐다봐요, 한 번씩 쳐다보면은 도움이 될 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레퍼런스를, 그림 레퍼런스, 포즈 레퍼런스를 벽에 붙여놓고 바로 앞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놓으면은 도움 많이 되니까 그것도 꼭 하시면 좋고. 여기 스튜디오들에서는 또 그런 뭐 어떤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 거울 하나씩 놓고 이렇게 얼굴 표정 같은 거 막 이렇게 대사에 맞게 따라하면서 그것도 레퍼런스 쓰는 친구들도 있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저도 립싱크 할 때 이렇게 손볼 같은 거 보고서 입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직접 보면서 참고하면서 하기도 하고, 예,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다 답변을 한 것 같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제 책방에 이제 질문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슈퍼바이저까지 되려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이거를 연출 공부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따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젝트 이제 슈퍼바이저까지 올라가려면은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또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연출 공부도 좀 해야 될 거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많이 보면서 또 연구를 많이 하겠죠? 철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철쌤이 지금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하는 네. 것보다 주변 사람들하고 술 많이 먹으면 되는 거. 뭐 따로 막 준비해야 될 거를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신입 들어오셨다가 뭐 미드 됐다가 시니어 됐다가 이렇게 뭐 리드 됐다가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거기 안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뭐 관리 쪽도 그렇고 예, 그 리드가 중간에서 잘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리드까지 되시면은 우리 동켄 쌤처럼 리드에서 수부로 바로 넘어가고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따로 뭘 준비해야 될 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자연적으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따로 난 슈퍼바이저가 될 거야. 그래서 막 따로 뭘 준비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에 관한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제 부서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그렇죠.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긴 쓰겠죠. 그다음에 수지님이 회사에 진짜로 라꾸라꾸랑 샤워장 라꾸라꾸가 뭐죠? 라꾸라꾸 침대, 접이식 간이 간이 침대. 침대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예, 작은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도 있고 아침에 다음날 출근하면 이제 팀장님이 화장실에서 그 샤워기로 머리 감고 있고 그런 네, 분위군요.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쪽잠 자고 아, 여기 캐나다에서요? 아니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그런 안 되죠. 한국에서 그렇죠. 라꾸라꾸는 저희 ILM에도 샤워장하고 헬스하고 이런 건 있는데 라꾸라꾸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수면실? 그 옛날에 호석쌤 다니던 EA에는 그 수면실 있지 않았나요? 네, 있어요. 거기. 거기는 있죠. 예. 샤워장도 많이. 그 수면실이 그냥 낮잠 자는 용도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밤새고 거기서 잠을 자라는? 낮잠이죠, 거기. 낮잠 자는 거예요. 밤을 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밤을 새면 이상하죠, 거기서. 저 뭐지? 뭘 훔치려고 밤에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막 철야하고 그러면서 진짜 날밤 새면서 너무 막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오늘같이 더운 날 낮잠 자야죠. 여기 저 제정신을 못 버틸 것 같은데 오늘같이 갑자기 더워지면은 예.
처음엔 낮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팅을 위해서 연기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책이나 웹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어주셨네요. 아까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는? 네. 우석쌤이 확실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네, 멈췄습니다. 아니, 애니메이팅을 위해서 연기가 필수로 필요한가? 본인이 이제 연기를 필수적으로 잘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뭐 그렇진 않죠. 레퍼런스 잘하면 좋죠. 잘하면 잘하면 좋죠. 뭐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뭐 잘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여러분들 질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하고 내가 넘어갈까라고 하고 자꾸만 질문 던지다 알면서 왜 자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잘하면 다 네. 좋아요. 잘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답은 다 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알고 있으면서 이거 잘하면 좋은 회사 여러분들이 가고 알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연기 잘하면 좋고. 그렇죠. 혹시나 우리 지율이만 아, 혹시나 하는 막 혹시나가 역시나죠.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링크드인에 올릴 때 영어로 올려야 되냐고 그러셨는데 보통 영어로 많이 올리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인터내셔널한 그렇죠. 그런 그 관계를 성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가 공통 그렇죠. 언어니까 영어를 하는 게 좋죠. 또 외국까지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영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야 VFX 다루는 게 후진이 사용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서아님 저기 FX 수업 기다리고 계시죠? 뭐라고요? 후디니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마야는 필요할 때 좀 더 배우시면 되고 후디니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종환 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다음 주부터 수업 시작하는 그 파운데이션 코스에 지금 소니 이미지웍스의 종환 쌤이 들어와셨는데 혹시 그 그 코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올려주셔도 돼요. 이 VFX 파운데이션 코스는 이제 나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스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한 번씩 다 맛을 보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7월 3일부터 시작하죠.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예.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단가반 또 7월 말 정도에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이트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으니까 곧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름방학에는 공부해야죠. 공부 역시 여름방학은 역시 애니메이션 공부해야죠. 또 다른 뭐 질문들 더 있으신가요? 뭐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이제 뭐 녹화를 끄고 질문을 더 받도록 할게요. 영호쌤 오늘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영호쌤. 참여해주신 분들, 멘토분들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여러 다른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녹화는 끄도록 하겠습니다.